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새콤달콤한 한라봉은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다는데요. 이 껍질이 얇은 한라봉이 당도가 높고요. 껍질이 주름지거나 들뜬 것은 싱겁거나 신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갓 수확한 한라봉은 푸석하거나 즙이 적어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고요. 한라봉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겨울이 되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깨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면서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인 오십견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전반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어깨나 무릎과 같은 관절 부위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자주 사용되는 어깨의 경우 다른 부위보다 비교적 빠르게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어깨의 퇴행은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오십견은 주로 50대 전후로 어깨 통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 나라에서 일컫는 진단명입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고요. 40에서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 다치거나 혹은 골절과 같은 심한 외상 후에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10에서 20%가 오십견이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분들은 양쪽 모두가 아프거나 치료가 되어도 재발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오십견을 비롯한 어깨 관절 질환은 통증이나 팔을 들어올리기 어려운 운동 제한, 그리고 어깨가 굳는 느낌 등 증상이 유사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방치하지 말고 병원에 내원해 정밀한 검진을 받아본 후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요. 환자의 어깨 통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깨의 어느 부위가 통증이 느껴지며 환자분의 어깨가 어느 정도 움직여서 통증이 발생되는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관절낭 및 관절액의 상태를 보아 정확하게 오십견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십견 초기라면 주사치료나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수술이나 큰 절개 없이 주사를 이용해 오십견을 치료하는 수압 팽창술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압 팽창술은 어깨 관절 안에 주사로 염증 제거 약물과 생리식염수를 주입해서 관절 주머니를 팽창시킴으로써 유착된 부분을 풀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수압 팽창술은 일주일 간격으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3번 내지 5번 정도 시행하시면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되게 됩니다. 이 시술은 주사 바늘을 이용한 시술로 통증과 부작용이 크게 없고 마취나 입원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압 팽창술은 이미 섬유화가 진행되어 줄어든 관절막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도수치료와 같이 몸을 움직이는 치료를 병행하면 더욱더 빠른 회복이 가능하고 재발률 역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도수치료는 전문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서 척추나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통증이나 틀어진 체형을 바로잡는 치료 방법입니다. 도수치료를 통해서 굳어진 어깨를 풀어준다거나 굳어진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줘서 유착된 부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는 어깨 질환인 오십견.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병원에 내원해 면밀히 검사를 받은 후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으로 치료하길 바랍니다. 김민준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십견과 회전근개 손상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십견은 어깨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서 유착이 발생하는 것으로 어깨 외회전에 제한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즉 여성분들 같은 경우 브래지어 끈을 푸는 동작을 했을 때 어깨가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서 멈추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가 환자분의 팔을 잡고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회전근개 손상의 경우에는 힘줄이 찢어지신 것이라서 환자분의 팔을 들어 올릴 때 제한도 있고 통증도 있지만 제가 환자분의 팔을 잡고 들어 올릴 때는 들어 올려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 회전근개 손상과 합병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수압 팽창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던데 주의할 점이 없을까요? 수압 팽창술은 주사를 이용을 해서 관절 주머니에 생리식염수 약 10에서 20cc를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주사를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혈전제를 복용하시거나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시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십견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십견은 많이 사용하거나 혹은 적게 사용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항상 꾸준한 어깨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팔꿈치를 잡고 팔을 바깥쪽으로 회전시켜주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근력 운동도 페트병 500cc나 1리터짜리를 잡고 앞으로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들어 올리거나 이런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십견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오십견은 저절로 어느 정도 통증이 해소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깨 회전의 제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십견의 증상이 있으시다면 인근 병원을 내원하셔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요. 바로 결로 현상입니다. 집 안과 밖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벽에 물방울이 맺히고 이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요. 결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25도 이하로 유지하고 가구는 벽에 바짝 붙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틈을 두고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로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욕실은 샤워 후에 문을 열어두기보다는 문을 닫은 채로 환풍기를 20분 이상 가동해서 수증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